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그야말로 좌절의 한 주였습니다. 네. 한 주 내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일단 저가 기준으로 좀 보면요. 코스피는 오늘 2,400도 이탈을 하면서 그렇죠. 한 주가 정확히 6.66% 하락하게 됐습니다. 숫자도 참 약간 기분이 나쁜데 네. 코스닥은 660선까지 밀렸고요. 한 주 만에 무려 10%가 밀렸습니다. 한 주 동안 웬만한 종목들은 20-30%씩은 그냥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면 진짜 주식시장 안 하는 게 답인가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면 또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결국 어제 종가로 4만전자를 터치하고 나서 4만전자는 안 되겠다라고 다 같이 좀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7%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반도체 종목들이 2차전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심이 다시 한번 좀 오고 있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2차전지 종목들은 이제 트럼프의 IRA 법안 폐기가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가닥들이 조금씩 잡히다 보니까 좀 혼비백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랭킹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최대 공포, 패닉에 빠지는 시기가 정말 바닥이었던 적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도 마치 그걸 증명하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형 삼성전자가 회심의 카운터를 치고 있습니다. 무려 8%대 초대형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반도체 동생들을 전부 다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상승 탄력을 점점 먹고 있고요. 그리고 대응도 못하게 급락세를 펼쳤던 2차전지 발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갑니다. 아직까지도 낙폭이 큰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긴 많죠. 하지만요. 코스닥의 엔캠 같은 종목은 저점 대비 20%를 회복해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전부 다 플러스로 돌려냈고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는 어떻게 할까요? 랭킹쇼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루만 주식시장 맞춰도 요새는 진이 쫙 빠지는 시장입니다. 하루 동안의 변동성도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랭킹쇼에서 해법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채팅창으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랭킹쇼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개장하고 나서부터 채팅창을 그냥 쭉 봤어요. 네. 와, 진짜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기억하시죠? 그쵸. 그때 못지않게 투심이 정말 많이 얼어붙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분노의 마음, 이 정말 아픈 마음이 제대로 다 표출이 되더라고요. 자, 그나마 오늘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낙폭 줄이고 상승으로 돌려내는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 또 와주셨는지 랭킹쇼 시간 확인해 볼까요? 네, 붕어빵님, 강병욱님, 그리고 윤기승님, 정선님, 그리고 오땅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예. 서당깨님이 삼전이 8%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네. 잡 종목이 됐나 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삼성전자 같은 시총 1위 종목이 그쵸. 급락한 적이 처음이니까요. 게다가 8% 바닥권에서 반등? 아니 이게 무슨 테마주 움직이듯이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많은 분들이 대처하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죠. 어제 삼성전자 시총이 3조를 깼었거든요. 맞아요. 다시 한번 3조 위로 올려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총이 3조는 아니겠죠? 한 100조겠죠? 예? 자, 그리고 임SH님, 이 차이가 차마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코스닥 양전하는 거는 그래도 기분 좋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징어 탁공 핫스파이시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마저 하락했으면 정말 끔찍했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라도 이렇게 급반등을 해주니까 지수 하락을 좀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초막풍님께서는 반대로 돈 벌려면 2차 전지가 지금 적기가 아닐까. 삼성 SDI 오늘 사서 대박 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낙폭이 정말 대단히 컸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쵸. 이거 어떻게?
손도 못 쓸 정도였죠. 시작하자마자 14%막 떨어지고. 네. 이 대표적인 큰 종목들이 네. 10% 넘게 뚝뚝 떨어지다 네. 보니까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낙폭은 꽤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론 고생하는 분들 너무나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내려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빌리어드 킹님, 앵커님들 불금. 처절한 불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스널 최고님 스트레스 받는 날 이쁜 윤재 보니까 감사합니다. 전화가 된대요. 한명환님 모셨습니다. 제주 이쁜 알망 출근 출근이요. 도장 저희가 찍어드리겠고요. 그리고 완두콩님께서도 기다려야죠. 기다려야겠죠. 이 또한 지나가겠죠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사실은 오늘 보면요. 그동안 정말 그 굳은 마음으로 잘 버텨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거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두콩님께서는 이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좀 다잡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미카엘님 오셨는데요. 삼전이 우리를 살려주네요. 창호행님. 그동안 정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삼성전자가 오늘만큼은 시장의 구세주 역할을 합니다. 네. 와, 어떻게 8%를 올리죠? 정말 충격입니다. 어제 4만전자 찍으면서 종가 만들어냈을 때만 해도 전 국민이 난리가 났죠. 야, 이거 큰일이다. 삼성전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치 꼬꼬님. 고고가 아니라 꼬꼬님이시군요. 명언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 자, 그리고 초막풍님, 아까 이어서 삼성 SDI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내년 이맘때 3배 익절할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권태크님께서는 2차 전지도 힘냅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바나님, 안녕하세요. 이번 장 토마토 반속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사과가 있네요. 그래요. 토마토로 봐보죠. 네. 토마토라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병현님 오셨는데요. 앵커님들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심란해서 들어왔네요. 지금 6학년 4반입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멋있으십니다. 와, 운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받쳐줘야 컨디션이 좋아야 정신적으로 정신도. 버틸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너무나 병희님 잘하고 네. 계시는 거고 분명히 이렇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인드시면 앞으로 투자도 성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바이주님 3.8%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수가 0.1% 상승하는 것도 신기하다는 이야기. 그래요. 지수 전체적으로 오후장에는 제발 아주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마지막에도 올라가 줘야죠. 자, 그럼 이쯤에서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랭킹쇼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부자들의 투자인데 네. 위에 조그만한 글씨가 부자의 금융자산 기준입니다. 10억 이상. 그렇죠.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투자를 우리가 잠깐 빗정끝하고 네. 귀 기울여 볼게요. 우리 오늘 진짜 투심 많이 죽었죠? 도대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매일 이렇게만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오늘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부자들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창출했을까라는 힌트 잠깐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띄워주시죠. 오늘 랭킹쇼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해 기준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우리 부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부자들이 투자한 자산 중에 그래도 많이 수익을 봤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자산을 설문조사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에 나왔던 이 하나금융연구소의 리포트에 나왔던 조사 결과였거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에 핫한 가상화폐도 저기 올라와 있고요. 예금. 그렇죠. 가장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금도 있고, 채권 투자 있고, 우리 주식 투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아스날 네. 최고님께서 현금은 수익률도 0이지만 손실도 0이어서 맞아요. 그럼 현금으로 간다. 그래요. 이 손실 많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예금과 현금 쪽에 투표를 맞아요.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저쪽에 투표를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실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의 투표 결과입니다. 자, 폭풍주포님, 부동산이 없으니 주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주식 얘기도 있고, 완두콩님, 작년에 예금 금리가 높았다는 힌트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는군요. 오렌지님, 이 와중에 또 2차 전지 제발 좀 올라라. 그리고 안장군님께서는요, 자동차입니다. 보여줘라 현대차요. 네가 왜 현대차인지. 그런데 늘 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보여줘라 얘기하려고 기하요. 했어요. 기아에서는 혹시 손실 보고 파셨나요?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하신 건가요? 네.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첫 번째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분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정식 상무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아스날 최고님의 종목부터 가보죠. 오늘 아스날 최고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서도 몇 번이나 읽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말 관심이 뜨거운 오늘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매수 가격은요, 아스날 최고님은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군요. 1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최근 한 주 동안만 해도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장에 불안감이 더 커지셨을 것 같은데 손절을 과연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럴 때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기다리면서 수익까지 노려보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모님, 삼성 SDI입니다. 32만 원에 10%.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가요? 네, 사실 전기차, 2차 전지가 어렵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35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다시 좀 떨어지는 이번 달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35만 원에서 20%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커지다가 당선되고 더 커졌고 이번에 어젯밤에 직격탄 한번 맞았죠. 보조금 폐지한다, 보조금 줄이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3대 국내의 배터리 3사가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약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 보조금 때문에 흑자 전환한 분기가 있을 정도로 보조금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이 보조금이 줄어든다라면은 배터리 업체들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투심의 회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손실이 사실은 좀 크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 배터리는 미국으로 영원히 아마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트럼프 정부 때 계속적으로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국내 배터리 3사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분명히 악재지만 전기차의 판매량은 지금 좀 늘어나고 있고 배터리가 미국에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양은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투심의 회복이 좀 필요합니다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국내 국산 배터리 3사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메인 벤더들이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사실 손절 자리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갈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 SDI 살펴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더 들고 갈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아스날 최고님뿐만이 아니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삼성 SDI 좀 힌트를 가져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삼성 SDI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들께서 올려주셨잖아요. 네. 지금 평단가 다 하나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고고씨님께서도 저한테 참고하시라면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삼성전자 역대 최고 상승률 기준이 2000년 3월에 10.5%, 2020년이요? 2020년, 네. 그리고 2021년 1월에 7.1%, 그리고 23년 9월에 6.1%고 오늘이 현재 8%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네. 실제로 봤을 때는 오늘이 역대 최고 상승률이라고 그렇죠. 거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20년 3월이라고 하면 그때 코로나 코로나로 1400까지 갖다 찍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승은 뭐 아주 비정상적인 그렇죠. 상승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오늘이 체감상으로는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1년 1월에 와 이때도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사실 5% 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움직임이죠. 고고씨님, 이런 그래도 자료 남겨주셔서 너무나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 안장군님, 새로운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왜요? 리차전지요. 아니, 북 출신이 맞으신 것 같아요. 유배 계좌에 있는 내 SDI요. 보여줘라. 그래요. 유배 보내셨나봐요. 계좌 중에 유배 계좌가 따로 있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SDI, 그래요.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귀숙님께서 고고님 시황고사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이주님, 그렇게 역대급 상승 이후에 삼전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다는 이야기 고고씨님께서 또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남겨주시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한사라님, 주가 조작은 외인들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불신을 좀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스널 최고님도 유별계좌가 있으시다고요? 돌돌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 매도 규모를 많이 좀 줄여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자, 앞으로 뭐 오후장에 사실 지금은 오늘 상승 꾸준히 쫙 해주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상승단을 쫙 붙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공일상님의 종목으로 가볼 거고요. L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8천 원에 20% 들고 계시고 진단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8%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종목이 좀 낙폭이 큽니다. 다른 종목들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 종목은 신저가예요? 오늘 네,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8만 7천 원대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면서 바닥이 좀 잘 지지가 되는 종목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밀려 내려가면서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LS입니다. 지금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단가가 12만 원대인데 이 종목 어떻게 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LS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11만 원대 위에서 보통은 하락을 해도 특히 10만 원 위에서는 많이 움직였었는데 10만 원을 훌쩍 이 하방으로 지지선을 좀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LS는 이 자회사 LS 전선의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좋았고 LS M&M 전기차 소재 컴플렉스가 구축이 되면서 뭐 성장을 위한 준비는 잘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3분기에 동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비우호적으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고 그러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포트폴리오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고 당연히 현금 흐름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도 지주사기 때문에 강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저점을 아래쪽으로 좀 깨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방으로는 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8만 원 정도까지는 지지선은 좀 8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10% 정도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량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LS라는 종목에 대해서 동가격 하락과 환율로 인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하방으로 좀 더 열어주셨습니다. 10% 저도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지선을 8만 원에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상무님 다시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윗방향으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선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는 11만 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하방으로는 8만 원까지 다시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상방으로 갔을 때는 사실 10만 원까지는 11만 원까지는 굉장히 좀 가볍거든요. 이 안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량이 별로 없어서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는 11만 원까지는 좀 가볍게 상승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물 소화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물량이 다시 13만 원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0% 올라간다 그러면 20% 여기에서도 한번 소화하고 또 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목표 가격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1만 원, 2차적으로는 13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단가가 2차 목표가 그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만 원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좀 저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13만 원까지 들고 가시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채팅창 보니까요, 창공일상님 오셨는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진단 감사합니다. 빅맨원님, 지금 종목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멘탈 분석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빅맨원님뿐만이 아닐 아니죠.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 정신 부여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내렸다가 오늘 장 초반에 또 그 폭격 맞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저점을 더 이탈하지 않고 회복해주는 모습이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회복해주는 모습들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네. 얘기를 또 전하고 있는 시점에 제가 확인을 해버렸는데 시장이 네. 지금 양대 증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 지금 0.08%, 0.03%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장 뭐 마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방심하기 참 어렵겠다 네. 싶네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이어서 가봐야죠. 자, 다음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따상님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아가방 컴퍼니 종목이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매수 가격은 4,61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매수가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 사실 매수하셨던 구간이 뭐 전혀 높은 구간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살금살금 올라가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뉴스가 나와야 이 종목이 확 한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오늘 좀 수혜가 있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됐을 때 그러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 60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완구류가 사실 중국산이 많죠.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산 완구류가 상당히 좀 많은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법인이 주인이긴 해요. 랑시코리아가 주인이긴 한데 여기에서 미국의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부과가 되더라도 이런 미국산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한번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수혜 같은 부분들 본다라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본다라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3일째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4,500원에서 위아래로 한 300원 정도 박스권을 앞으로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점.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혜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4,500원 언저리에서 박스권 움직임,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 아가방 컴퍼니 그 박스권 내에서 4,500원 정도 그 윗단까지만 목표가를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목표가라는 게 시장 기대감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움직임은 4,500원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겠지만 조금 더 길게 목표가를 잡는다라면은 5,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살펴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박스권의 트레이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목표 주가를 만약에 잡는다면 5,000원 정도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가방 컴퍼니 세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폭풍죽풍님께서도 아가방 오늘 팍팍 날아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안장군님은 트럼프 것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앞서서 2차전지 얘기해 주시다가 갑자기 트럼프 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모르겠습니다. 좀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나그네님, DNT 잠시만요. 비중이 100%로 갖고 계시는군요. 이거 지금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 100%짜리 비중도 들어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입니다. 부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자산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5위는 뭘까요? 이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5위입니다. 제가 하나씩 막 꼽아 본 거예요. 5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요즘에야 가상화폐가 정말 대단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은 뭐 그렇진 않았다는 거네요. 물론 별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꼽아준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의 답변은 1%만 나와 있습니다. 자, 5위가 이렇게 꼽혀 있고요. 4위가 어떤 자산일지도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들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라네코와 함께 관심 종목 보고 오시죠. 네, 정말 어려웠던 한 주를 보내기 전에 오늘 오후장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검색을 하고 있을까요? 양대 지수는 오늘장에 하락을 소폭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폭을 장중에 줄인 역할을 삼성전자가 해줬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장에 8%까지 상승했네요. 오늘 당일 누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이 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8%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6.8%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53,2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충격의 4만전자 마감,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5만전자를 재차 회복했습니다.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인식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ASML, TSMC 이런 쪽에서 강보합에서 한 3%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주의 주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서 국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내년 1분기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서 과연 언제쯤이면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하나오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오션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 MRO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MRO 쪽에 수주를 좀 했었던 하나오션이 주목을 받은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캐나다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폴란드까지 총 6개국의 군 관련한 관계자들이 지금 잇따라서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찾아서 지금 방문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에 대해서 시찰을 하면서 납기 준수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잠수함의 운용 능력 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시찰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또 2위에 올라와 있군요. SK 하이닉스 2%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반등 17만 닉스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장 막판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시 하락하면서 이 상승폭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정말 가장 강했었던 배터리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은 다시 10%나 하락합니다. 38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에코프로도 오늘장 3% 후반으로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6%까지 하락하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12만 6,800원 이 시각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따라서 배터리주들이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추진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라면서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관련주에 분명하게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배터리주에 대한 애타는 검색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Y 스틸텍 올라와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 회담에 대해서 또 의지를 보여주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전쟁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동안 공약을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임하자마자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왔었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EU 우크라이나 투자 컨퍼런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공식 입장을 통해서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 규모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는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5,500억 원, 1000조죠? 1,05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00조냐, 1,000조냐, 이야기는 좀 오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일단 3%의 하락, 최근에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고요. 노브랜드가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죠. 이틀 연속에 이 종목에 호재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30억 원 규모의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또 추가적으로 자사주에 대해서 매입하는 계획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SG입니다. SG는 26%까지 상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도 뒤를 이어서 13%가량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진 건설 로봇 올라와 있는데요. 13%, 현재 14%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은 북미 쪽의 인프라 수요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 수혜도 전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북미 인프라 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합쳐서 3,265조 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지난 8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고점을 경신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위권 내에서 또 종목들 더 보시면 로보로보 올라와 있습니다. 유진로봇, 로보로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죠. 젠슨황도 로봇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젠슨황 CEO가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에서 AI 혁신은 디지털에서 피지컬로 확산할 것이라면서 로봇과 AI의 조합에 대해서 기술 혁신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일론 머스크 CEO가 내년부터 1,000대가 넘는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로봇주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장에 1%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소프트웨어 움직임 나오고 있죠. AI 관련해서 네이버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최근 AI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유니온은 미중 패권 다툼에서 히토류에 대한 중요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에 11%까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28%까지 상승을 했다가 탄력을 다 반납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오늘장에 7%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하다가 다시 내려서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배터리주의 대형주 모습이죠.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국민주였던 네이버에 대한 질문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 고점에서 사셨다가 여지껏 갖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전 고점 회복 가능할까요? 자, 오랜만에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전고점 회복이 가능할까? 자, 상무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사실 네이버가 실적이 나쁘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한 1년간 놓고 보면 분기별 실적이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1년간 놓고 보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작년 12월 말 정도, 1월 초 이때가 최근 고점이죠. 23만 원 정도였다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9월에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락했던 이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하락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네이버의 메인은 커머스입니다. 네이버를 이용해서, 네이버라는 이 포털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파느냐, 그 파는 상품들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네이버의 주 수익원이었는데요. 이 커머스가 휘청인다, 커머스의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피면 국내에서는 쿠팡이 치이죠. 쿠팡이 압도적으로 국내 소비에 대해서 인터넷 플랫폼, 소비 플랫폼에서는 압도적인 1위죠. 쿠팡이 버티고 있고, 중국에선 알리와 테무가 넘어왔습니다. 너무 싸죠. 배송기간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가격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알리, 테무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평택항이 마비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치이고 있죠. 치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의 향후 전망, 커머스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려감으로 가졌었는데, 이 우려감을 이번에 11월 11일이었죠. 댄 24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우려감을 줄여놨습니다. 우선 네이버의 강점이 AI가 있습니다. 이 AI를 커머스에 접목시키겠다.
그러면서 좀 더 똑똑한 쇼핑을 하겠다라는 점을 밝혀줬고요. 쿠팡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그리고 뭐 당일 배송 3시간 이내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배송에 대한 부분들 반품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날부터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굉장히 이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날 반응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사실 놓고 보면 11월 11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차트도 보시면 11월 11일부터 양봉을 내면서 하나, 둘, 셋, 4일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비록 짧은 음봉이긴 합니다만 오늘까지도 5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커머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언급만 있긴 했습니다만 많이 줄어들긴 했다. 실적까지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무형 자산이죠. 사실 네이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 네이버라는 이 커머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 관세라든지 미국의 여러 트럼프의 정책들에서도 한 발짝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물론 이제 쇼핑에 대한 숫자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향후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한때 국민주였던 네이버. 주가 참 고생 많이 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한 상무님의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상무님께서도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고식님께서 늘 시장을 좀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이버의 외국인 수급 조탈이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이 218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토리핀님 HL 만도 갖고 계시네요. 오늘 너무 많이 빠졌다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건 어떤지 요즘 판단이 안 선다고 주린이시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나그네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남겨주셨네요. DNT 비중 100%짜리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또 계속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돌님의 종목이고요. 하이브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단가 22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제는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요새 추세가 좋습니다. 이 종목이 15만 원대부터 지금 차근차근 우상향 기조를 그래도 만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전 고점까지는 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추세를 좀 되돌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엔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의 전속 계약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상무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우선 사실은 이 엔터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반기 특히 12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엔터주들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3분기 후반,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JYP 엔터가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3분기 실적, 2분기 엔터주들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3분기에서 실적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투심 자체는 긍정적인데 근데 왜 하이브 별로 못 올랐느냐 최근 들어서 이 민희진 전 대표와의 이런 공방으로 인해서 하이브의 리스크가 부각이 됐죠. 뉴진스라는 걸출한 그룹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다가오면서 이 다른 엔터주들보다도 주가의 상승이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바꿔 말한다면 사실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거의 다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좀 더 싸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우선 12월 달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내년에 BTS 컴백 그리고 다른 엔터주들도 내년에 대형 그룹들의 컴백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투심이 내년에 좋겠죠. 그래서 내년도까지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 지금 물론 민희진 전 대표와의 뭐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법적 공방들이 나오고 몇백억이나 비용이 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12월 기대감과 내년 컴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들고 가신다라면은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이브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뉴진스 전속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이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가 부근 윗단으로도 바라볼 영역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왜요? 종목 전문가님,
표정 관리 못하네. 창에 웃음 터진다. 웃음이 터지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아니고 이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목소리도 오늘 오프닝 때부터 갈라지고 있는 네. 게 감기가 갑자기 왔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막 심해져가지고 여러분 요즘 감기 지독합니다. 진짜 건강관리가 1순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건강하지 못하면 투자고 보고 잘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주복 전문가님 그래요. 유은행이 대신 미스터 진단 해주면 안 됩니다. 제 자리는 제가 못 뺏기죠. 자, 도보식님 작년에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번 분들이 전체 투자자의 14% 정도 된대요. 그러면 주식으로 찍어주신 걸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다음 종목 갈 텐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님의 종목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집중하셨던 그 종목이네요. 저희가 이 시간에 이거 무한양행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무한양행입니다. 네. 역시 무한은 역시 아니었던 거죠. 무한정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오르다가 내리다가 그런 일들이 항상 반복됩니다. 유한양의 매수 가격이 15만 5천 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15만 5천 원이면 굉장히 높게 들어가셨는데요. 아마 저 때 딱 무한양행 얘기 나왔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뭐 계속 가겠네. 그럴 때 조심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매수 가격이 너무 높고 요즘에는 많이 내려와 있는데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 격차가 심하네요.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렇게 계속 사실 위에만 있는 건 알테오젠 정도 아니면 거의 없지 않나요? 자, 일단 뭐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유한양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무한이 계속 올라간다 해서 무한양행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조금씩 내려오긴 합니다. 지금은 12만 원도 간당간당할 때까지 내려왔는데요. 유한양행 다시 반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됐을 때 헬스케어 종목들도 피해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헬스케어 섹터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10월 초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헬스케어 종목들,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시장이 10월 달 들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죠. 국내 주식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유한양행이 나빠서 10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조정이 나쁘게 막 회사에 위기가 닥쳐서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났는데 시장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일부 현금화하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도를 했다라는 성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명히 뭐 FDA 승인이라든지 3분기 마일스톤 계약 이런 부분들 수령을 하고 분명히 좋은 호재들은 있습니다만 한번 꺾여 있죠.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은 손절 가격은 11만 원까지는 차트상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지금 121선이 11만 원이거든요. 61선을 하루 만에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라면 11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분명히 헬스케어주들은 이 시장의 대안이 되는 유동성이 풀리죠.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뿐이지 금리 인하는 합니다. 유동성이 풀렸을 때, 채권금리가 떨어졌을 때 바이오주들 분명히 헬스케어 종목들 분위기 좋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래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한양행 매수가 이상까지는 바라본다고 보시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유한양행의 추가적인 계약이라든지 전체적인 미국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정도를 사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셨을 때는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행복한 하루님의 종목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신 윤정식 상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1부는 좀 마감이 된 상황인데 예. 오늘 2시 30분에 고고씨님께서 1심 선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혹시라도 2시 30분부터 정치 테마주가 또 들썩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참고가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네. 사실 좀 주춤하고 흔들릴 때 정치 테마주 기가 막히게 맞아요. 또 움직이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자, 나그네님, 저희가 항상 도와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뭐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만 딱 꼭 집어서 해드릴 수 그렇죠. 없다는 사실 꼭 한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귀수님, 고건님 진짜 섬세함요. 그리고 폭풍주포님은 정치 테마주를 11시에 사드렸다고요. 한 발 빠르게 대단하신데요? 움직이셨네요. 근데 정치 테마주가 한두 종목이 아닌데 네. 움직임이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이거 대단하십니다. 한 발 앞선 투자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쯤에서 저희 또 바로 오늘의 랭킹쇼 주제 요거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4위 공개를 해드릴게요. 지난해 부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자산입니다. 올해 4월에 하나금융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이 설문에 답했대요. 자, 4위 뭔가요? 4위는 현금이었습니다. 네, 현금이 3% 답변이 나왔죠. 현금이라는 건 그런 얘기죠. 사실은 투자를 딱히 안 하니까 더 확 불어나지도 않지만 네. 잃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실을 제로로 만드는 현금이 3%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오, 등장하셔서 1위는 주식이고 2위는 예금이고 3위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웃고 계시죠?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정말. 자, 그래요. 숨기질 못하죠. 네, 참 진짜 같이 뭐 작전 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누구 속이는 거 안 할게요. 임재커랑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음 종목 진단을 가기 위해서 전문가 또 새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네, 2부에는 제 마음은 이렇게 좀 뭉글뭉글하지만 부서질 것 같지만 네. 독한 전문가님 한 분 모셔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복만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네. 모습이 안 보이시는데. 사진이- 자, 오늘 그래도 이 음성이라도 들리는 게 네. 어딥니까? 음성 딱 기억하면 사실 이 글자 들을 거 다 들으니까요. 그렇죠. 김우범 전문가의 마법 같은 진단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종목 진단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비중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들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 가볼 텐데 이번엔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 종목으로 코리핀님의 가볼게요. 종목이군요. 네, HL 만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데 일단 사연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너무 빠진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건 어떤지 혼자서 요즘 판단하기 참 힘들다고 하십니다. 지금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대비 빠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는 선방하고 있는 종목인데 수익이 시원하게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에코프로 머티 저가 매수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 HL 만도는 뭐 이 기업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기보다도 현대기아차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5월달 별력 정책 얘기 나오면서 5월부터 7월까지 6월 말까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가는 다시 한번 급등 나오기 그 저점까지 지금 깨고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차트가 지금 거의 동일하죠. HL 만도 같은 경우도 6월 초 현대기아차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다가 먼저 꺾였죠. 후발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도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나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연말에 이제 배당 겨냥한 뭐 기관하고 외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수급 보게 되면 글쎄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좀 들어오죠. 근데 현재 주가가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그리고 올해 그 상반기까지 그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출이 거의 50%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일단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수출하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수출이 지금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품 쪽도 마찬가지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더 빠질 가격 아니에요. 워낙에 저평가니까. 예, 지금 현재 시총이 2조 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또 한 4천억 넘으니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인데 이 기업은 현대기아차가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무슨 뭐 개별적인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안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박스권 행보만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월봉 봐서는 다음 달 정도 좀 움직이겠죠. 다음 달 움직이면 주가가 일단 막 4만 5천 원 라인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뭐 큰 수익 안 내고 배당 겨냥해가지고 보신다면 모를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반등 시에 4만 원 직전 고점 언저리 아니 4만 2천 원 현금화 하시고 앞서 잠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을 지금 매수 고려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아침에 개파락 나왔을 때 한 번에만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로 좀 접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손실 없는 구간에서 일단 현금화하시고 단기 물량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모티가 됐던 오늘 엔캠 같은 경우가 아침에 18% 급락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는 그 플러스로 돌리죠. 물론 이제 LG엔솔의 주가 추이를 먼저 봐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막바지 좀 투매를 유도시키면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도는 단기적인 물량은 손실 없는 구간에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 2차 전지 종목들 급락이 나올 때 한 번에 사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중간에 지금 엔캠 같은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네. 엔캠은 장 초반에 무지막지하게 내려갔었죠. 그 가격에 비하면 지금 24%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낙폭을 이렇게 급격하게 줄일 수가 있나요? 사실 보통은 뭐 엔캠이나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들 움직임이 평소에 다르게 움직였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낙폭 좀 빨리 더 줄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채팅창 좀 볼까요? 마루마루님 약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토리피님 역시 감사합니다. 네, 토리피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네마미야님 저가 매수 오늘 매수를 했다고요. 부자고민 1등 경제님 닉네임이 너무 좋습니다. 성일 하이텍에 대한 종목 진단 요청. 자, 그리고 황연아님 코인테크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확실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베리베리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호걸님, 현대차 배당금 앞으로 3년은 보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김호반 전문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종목은요, 졸파고TV님의 종목 저희가 도와드리죠. 종목은 요즘에 핫했던 방산주입니다. 스페코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코 매수 가격부터 좀 볼까요? 5,100원이고요. 상당히 높네요. 7% 비중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쓰라린 건 7% 비중이시라는 거는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하필 또 매수를 높을 때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교체가 필요할까요? 오늘 약간의 반등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손실이 큽니다. 저희 졸파고TV님 종목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맞아요. 항상 타이밍이 좀 엇갈리는데요. 스페코 이게 사실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스페코입니다. 이 매수를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쭉 밀렸습니다. 이거 손실 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매도 기회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추세를 일단 이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없이 그 이번 주에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번 때릴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5,100원이면, 그죠? 예.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 트럼프 후유증이 지금 우리 시장 지금 2주 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다음 주 가면은 조금 이제 안정화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번 주 중반 지나게 되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일단 마무리 국면이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하락시켰던 그런
섹터가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많이 좀 밀렸죠. 지금 상당히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타이밍 잡기 상당히 힘든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환경은 이제 전쟁 환경, 전쟁을 싫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리스처럼 이제 검사 출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유세 중에 그런 말씀도 했었는데 일단 대북 관련주를 봐야 되겠죠? 수혜주를. 근데 전쟁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전쟁 관련주이면서 또 풍력 관련주죠. 풍력 관련주. 그러니까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태양광, 풍력, 뭐 2차 전지, 전기차는 그렇게 많이 안 밀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트럼프 피해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일단 현금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월봉 보시면은 아직 뭐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주가 좀 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중으로 한번 기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을 때는 4,500원, 4,500원에서 한 4,700원 라인 정도? 예, 거기 오면은 무조건 현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종식시키겠다. 그러면 남북 관계도 또 이제 하회의 길을 또 접어들 수도 있고 어떤 언론사 이제 기사 보게 되면은 대통령 이제 내년 1월 달에 취임하는데 취임하자마자 또 뭐 김정은하고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남북 경협주라든지 뭐 테마를 본다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보시기 좋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 4,500원에서 한 4,700원 정도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니까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스펙코를 살펴드렸는데 이 종목 현금화를 시도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졸파고TV님이 항상 열심히 종목 매도하면서 수익을 도모하시는데 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졸파고TV님 그래요. 잘 기억하셨죠? 4,000원대 후반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종목, 다음 투자에서는 꼭 대박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진짜요. 자, 그리고 그 위에 토리피님 말씀 너무나 잘 듣고 만도는 그만 이별하고 용기 내서 머티나 에이벨 바이오 분할 매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특정 종목의 손실을 크게 보게 되면요, 다른 종목에 그냥 그거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항상 손실 줄이는 것도 수익을 보는 것도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한 발씩 분할해서 접근하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계속 또 들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다음 종목도 정말 궁금한 종목입니다. 이거군요. 네, 코코몽님의 종목이고요. 예. 종목명은 엔캠입니다. 네. 16만 1,000원에 비중은 30%. 과대낙폭인 것 같아서 지지 구간에서 담았는데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평단가가 16만 원대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이거 바로 최근이에요.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과대낙폭이다. 이거 그냥 좀 어느 정도 지지 나올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딱 보시면 지지선 그으실 만한 딱 그 정도의 라인에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다면 오늘도 저가가 9%대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장대 양봉 올리면서 3%대 지금 플러스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니 보세요. 오늘 저가 10만 8천 원까지 갔던 그러니까요. 게 지금 13만 4천 원입니다. 이 하루 동안의 움직임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지금 채팅창에 보이고 있는 댓글도 우상현님께서 전 엔캠 19만 원인데요 라고 올려주십니다. 엔캠 하면 2차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진짜 상당히 오를 때는 시원하게 오르고 또 내릴 때는 급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변동성이 이렇게 큰 엔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엔캠 지금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2차전지 잠깐 한 말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 공개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얘기가 나왔었고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아울러서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의 그 속도 조절을 좀 언급했죠. 이번 주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0.2%포인트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예상치에 일단 부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저 새벽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방송에서 10월부터 어떤 말을 드렸었냐면 11월 만기까지 외인들이 지수를 묶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이제 만기 지나고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하방이 아니고 상방 지역이라고 제가 말드렸잖아요. 이제 정신없이 만들죠. 자, 삼성전자 어제 종가에 확 밀고 오늘 또
급등시켜버립니다. 삼전은 워낙에 제가 싸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수요일날 공개방송에서 보여드렸었고 어제 종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기 때.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는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3% 뺐다가 동시호가에 플러스 한 7%로 급등시켜버리고 삼전은 눌러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 LG 엔솔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에 한 오전 내내 마이너스 보이다가 동시호가에 또 2% 올려버리죠. 하이닉스 3전은 누르고 이게 외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시장 교란 작전을 펼치죠. 계속 선물 또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 매수하고 일주일 내내 예, 뭐 때릴 게 없으니까 장중에 선물 좀 몇천 경 매도해가지고 종가에 환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수를 막 끌어내렸거든요. 오늘 또 반대죠. 삼전 하이닉스도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예, 물론 이제 어제 뭐 보조금 폐지 새벽에 뭐 기사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홀딩스하고 예, LG에서 같은 경우는 급락을 유도합니다. 새벽에 이제 이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 인터넷 여러분들 그 서치 한번 해보시면 각 언론사에서 허다못해 뭐 지방 뭐 인터넷 뭐 신문사에서도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이게 다 나왔어요. 대한민국 전체 언론사에 한꺼번에 다 보낸 것 같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수처럼. 트럼프 정권 인수팀 폐지 이 문구를 보세요. 헤드라인 기사. 폐지 계획이라고 그러죠. 폐지 계획. 폐지 계획. 세계일보도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액 공제 폐지 계획. 근데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 폐지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도 IRA 전기차 보조금 세액 혜택 폐지. 그러면서 또 한 수 더 뜹니다. 테슬라 보조금 폐지 지지 밝힌다. 머스크가 폐지 지지 밝힌다. 이것도 7월 달에 이미 머스크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다 폐지라고 확정진 이 헤드라인 기사 내용을 보면은 폐지가 확정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권 인수팀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니까 지금 인수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들여보겠죠. 그럼 오늘 이 얘기했다, 내일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계속 이제 막 반복해서 막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여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활동을 하면서 폐지 내지 축소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폐지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쏟아 부었어요,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놀래가지고 예, 아침부터 손절 나가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달부터 이 IRA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금액은 아직 회사에서 확정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 내 다른 기업한테 예, 이 IRA 보조금을 매각을 했거든요. 양도를 했어요, 양도. 예, 우리 기업도 어느 정도 조금 준비를 이미 해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확정이 아닙니다, 절대. 확정이 아니고, 이런 기사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 이제 수급주로 보시면, 지금 어제 오늘 또 수급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 이번 주 내내 지금 코스닥을 막 빼잖아요. 기관화 외인들이. 월요일부터 좌우지간. 언제부터죠? 11일부터. 근데 여러분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들 오늘 지금 1,000억 매수하죠? 기관 쪽도 지금 현재 800억 매수하죠? 4일 동안 외국인들 때린 게 없습니다. 또 3일 동안 고작 100억밖에 안 때렸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을 이 저점 구간에서 열심히 매도합니다. 뭐 1,000억 이상 나오죠. 오늘 만약에 장 막판에 더 나올 것 같은데 2,000억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이 시장은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만 어제 오늘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버티다. 그리고 오늘 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가까이 매수하지 않습니까? 수급적으로. 그죠? 1,000억 매수하는데 뭘 사나 봤더니 금융이 뭡니까? 에코프로가 금융업체에 들어가 있죠. 에코프로 지금 한 400억 가까이 매수하죠. 그다음 에코프로 비용이 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엔캠도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근데 전기전자 업종 500억 매수하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현재 장중에 집계되어 있는 게 에코프로가 400억 매도. 그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비용 엔캠 되겠죠. 이쪽에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전체 매수 규모가 1,000억인데 이 중에 거의 90%를 제가 봐서는 에코프로 BM, 엔캠을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움직이죠. 기관 쪽도 매도 안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일단 파악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전액 쪽에서는 얘가 대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딱 이렇게 아침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개파락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먼저 돌리는지 봐야 돼요. 엔캠이 아침에 18% 급락 나왔다가 가장 먼저 시가를 회복하면서 오히려 지금 플러스를 한다지 않습니까? 요 기업이 나중에 또 약간 선발될 수 있다. 약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물리가격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반등 들어오니까 거기서 한번 또 밀릴 겁니다. 흔들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일단 반만 본전에서 끊어줬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시가를 안 깨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들린 쌍바닥 정도 뭐 짝꿍댕이 패턴 예. 이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요. 단기 물량은 매수가 언저리 전후에서 절반 줄이고 재매수 하시고 좀 중기다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박스가 상단까지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달까지 본다 그러면 한 2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더 보신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까지 좀 끌고 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엔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동안 변동성에 좀 무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 윗단까지 오게 될 때는 어느 정도 덜어내고 2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을 보더라도 오늘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네. 물된동사님 계좌가 좀 회복되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내맘이야님 지수 팍팍 올라가네. 오늘 매수하는 날인가 봐요. 거기에다가 삼성 SDI 잘 가네. 2차전지 반등하나 봐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프레제트님 전면 폐지만 아니어도 호재 아닌가요? 오전에는요 채팅창에 욕이 자꾸 올라와서 좀 날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요. 확실히 막타님도 이런 얘기 해주시죠. 채팅창 분위기가 최악일 때 정말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방송 진행이 쉽지가 않았을 때 그때가 항상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여기서 더 제가 설레발 하진 않겠습니다. 뭐 분위기 좀 바뀌어간다는 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렉키쇼 주제 3위까지 공개하고 할 거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지난해 부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자산을 보고 있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7%의 부자들이 채권을 꼽아줬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진짜 지금 남아있는 2개가 실제 부자들이 꼽았던 랭킹 1위와 2위거든요. 부자들이 꼽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자산 1, 2위는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1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지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금은 좀 희미해졌지만 지난 8월 초에 양대 지수가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4년 5개월 만에 됐었죠. 그때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양대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 걸렸었는데 그때 아래꼬리 달았었고요. 이후에 음봉 나오고 양봉 이렇게 나왔는데 9월 초에는 바로 급락했던 날에 2,500 깨자 양봉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바로 2,400을 깨고 나서 일단 양봉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급락하고 나서 일단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장이 저점이 되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1시간 간격으로 어떤 종목들이 검색됐을까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여전히 검색이 되고 있고요. 8%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오후장에 힘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 54,000원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TYM이 뒤를 이어서 23%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TYM 이번 주에 소식이 한 가지 나왔었죠. 용산 신사옥에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방문해서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 TYM에서 농기계를 좀 기부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 알아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로봇주로도 농기계는 좀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같이 엮이는 쪽이기도 하죠. SG가 27%가량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3,83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오션 소폭의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12% 상승하면서 오늘은 조선이 좀 쉬어가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SY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고요. 18%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건축 외장재 패널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SY뿐 아니라 SY 스틸텍, 전진 건설 로봇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실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유럽 연합 쪽에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EU 우크라이나 투자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 요청에 따라서 합작 투자 컨소시엄 포함하는 모든 유럽 현지 기업들이 내년 3월 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을 하기로 했고요. 이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자금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서 조금씩 또 유럽도 더 본격화해서 준비를 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9%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 상황 보도록 하죠. 장중에 11% 하락했다가 약간 낙폭을 줄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10위권 아래에서 DS 단석 보합권입니다. 노브랜드가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 친화 정책 발표에 따라서 이틀 연속의 강세, 포스코홀딩스가 8%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1% 에코프로 낙폭 줄였는데요. 장중에 9%까지 10% 가까이 하락했다가 1%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낙폭 줄이면서 5%의 하락을, 에코프로 BM이 3% 후반에 낙폭을 기록하면서 12만 9,800원, 13만 원 부근까지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올라와 있는 종목이 일성건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건 관련해서도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치인 테마로도 좀 엮이나요?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체크가 좀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대신 해주세요. 자,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17% 상승, 노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한 이후에 낙폭 쭉 나오다가 저가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날의 상한가, 오늘까지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 종목, 디지털 광고 대행주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이 쭉 올라와서 이 종목군은 빠졌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행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참 좋은 여행 8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노랑풍선 같은 종목들이 12시 구간에 움직였다가 탄력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무비자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행주들 과연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질문은 이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 이거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 탑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매도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탑픽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오늘 저도 이 주가를 미처 보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중에서도 신규 상장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 전진건설 로봇은 뭐 건설 로봇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지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보인다는 얘기죠. 예상 오늘 현재 그 시총이 지금 4천억인데 내년에 그 영업이익 한 380억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은 굳이 뭐 우크라이나 관련 주라고 안 한다 할지라도 현재 주가는 이제 고평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실적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더 갈 거라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뭐 트럼프 인수 위해서 어떤 또 발언을 할지 이게 타이밍 잡기가 저도 왜냐하면 또 특히나 우리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경험을 해서 알겠습니다만은 뭐
외국 순방 다녀오다가도 뭐 비행기 안에서 트윗에 글 올리고 뭐 새벽에도 올리고 저녁에도 올리고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그글 문장 한 줄의 시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감안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전이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게릴라전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뭐 내년 정도 가면은 허다못해 뭐 종전은 안 하겠죠. 예, 휴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한 번에 타이밍을 잡지 마세요. 아직 뭐 당선이 신분이니까 눌림 줄 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좀 가장 현명하다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대장주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코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 3년 전부터 그 헝가리에 이제 그 유럽 법인을 설립해 놨죠. 뭐 우크라이나 고속철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관련해가지고 상사주니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올 연초인가요? 우크라이나 그 인프라 장관이 직접 뭐 포스코 인터라든지 예 현대코퍼 직접 그 회사 관계자도 만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원전 정비 예, 한전 KPS 우크라이나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지금 막 바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후 복구하게 되면 철도, 통신, 전기가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아마 재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의 대장이라기보다도 예, 이제 기업 자체가 좀 우량하니까 저 기업 꾸준하게 좀 같이 보셔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뭐 2시 20분이 다 되어가네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 하나 정도는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80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진짜 종목 진단 신청 많았던 종목이고요. 매번 걱정뿐이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 가온칩스 좀 보겠습니다. 비중도 많습니다. 매수 가격이 56,000원이시고 비중이 60%. 이거 그러면 그 이전에 매수하셔서 비중 굉장히 늘리셨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거 많이 내렸습니다. 네. 주가가요. 올해 저때 초반에 고점 찍고 나서 그냥 계속 밀렸습니다. 와, 이거 56,000원에 60%.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앞자리가 3이 돼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 좋겠는데 수익까지 바라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온칩스입니다. 56,000원에 비중이 60%입니다. 올해 뭐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이거 희망을 어떻게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저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만 이제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때도 기관하고 외인들 매도한 것도 없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매도할 때는 뭐 물렸던 종목은 절대 매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시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비중이 크니까 지금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이제 월봉에서는 완벽하게 거래가 안 나오니까 저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비중이 막 5 내지 10%다 그러면은 한 2, 3일 정도 뭐 한 5% 추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월봉 보시면은 이번 달이 딱 지지맥점이죠. 그죠? 6일점, 피보나치 6.1.8. 여기서 지금 아래 꼬리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패턴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뭐죠? 하락 파름도죠. 하락 파름도. 8일 동안, 8개월 동안 계속 음봉, 까마귀 8마리가 떠가지고 계속 민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 심리가 보통 이제 9일째, 예. 아니면 뭐 10일째 되게 되면,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팽만해집니다. 사람 심리적으로 그래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매수가가 지금 56,000원이니까, 5만원에서 6만원 그 사이에 그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비중이 크시니까요. 최소한 절반 정도 일단 현금하시고 나서 다시 눌림 줄 때 그때 이제 복수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홀딩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한 5만 원, 6만 원 그 사이에 좀 현금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이제 시장에 급반등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던져주셨습니다. 5만 원, 6만 원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매수 가격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가온칩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랭킹쇼 오늘 주제 이거 다 풀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 부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자산이 무엇입니까? 올해 4월에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에게 조사를 했거든요. 1위와 2위, 최상위에 있는 그 자산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1위와 2위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식이어야 될 텐데. 네, 1위는 예금이었습니다. 42% 압도적인 건데, 2위가 여러분, 2위가 주식이었어요. 네. 17% 주식과 함께 뭐 신탁 펀드 이런 쪽도 있었거든요. 2위 최상위권 내에 일단 주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올해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너무너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투자하시다 보면 잃을 날이 이렇게 길어지면요. 네. 반드시 또 버는 날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 꺾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운 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잡아봤으니까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요.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종목 진단 못 받으신 분들 아쉬운 마음이 잔뜩 있으시죠? 오늘 밤 9시에 금요일이군요.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을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접수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주말 동안에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